여러분, 제가 70살에 첫 연애를 시작했다면 믿으시겠어요? 그것도 평생 가족을 위해 살다가 버림받고 집을 팔아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후에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희, 올해 70살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께 큰 용기가 될 거예요. 특히 가족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더욱 그럴 겁니다. 그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처럼 새로운 삶을 꿈꾸는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집니다. 30년간 몸에 밴 습관이죠. 오늘도 또 시작이구나. 저는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는 김정희입니다. 남편은 제가 40의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혼자서 두 아들을 키웠죠. 매일 똑같은 하루였어요. 새벽 4시 반, 분식집 문을 열고 떡볶이 국물부터 끓입니다. 어묵은 신선한 걸로, 떡은 쫄깃하게. 손님들이 아줌마 떡볶이가 제일 맛있어요 하실 때마다 뿌듯했어요. 하지만 정작 제가 앉아서 떡볶이 한 젓가락 제대로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오후 6시, 분식집 문을 닫고 집에 돌아오면 또 다른 일이 시작됩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손녀 은지와 민지가 달려옵니다. 큰 며느리 연희는 소파에 누워 핸드폰만 보고 있죠. 어머니, 애들 밥 좀 챙겨주세요. 저 너무 피곤해서. 피곤한 건 저도 마찬가지인데 늘 이런 식이었어요. 저녁 준비, 설거지, 빨래, 청소. 밤 11시가 되어서야 제 방에 들어갑니다. 가장 작고 어두운 그 방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김정희인가? 아니면 그냥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일 뿐인가? 어느 날 단짝 친구 말순이가 찾아왔어요. 정희야, 너 거울 좀 봤어? 얼굴이 반쪽이 됐네. 괜찮아? 익숙해? 익숙하다고? 야, 우리 나이가 몇인데? 70이야, 70.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말순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정희야, 인생은 길어. 70살에도 꽃은 피는 거야. 늦은 나이가 어딨어? 지금이라도 내 인생을 살아. 그때는 그냥 웃어넘겼어요. 무슨 꽃이야? 난 이미 시든 지 오래야. 하지만 말순이의 그 말이 계속 마음속에 맴돌았어요. 큰아들 민수는 45살,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며느리 연희는 42살, 전업주부죠. 처음엔 저도 행복했어요. 아들 가족과 함께 산다는 게 꿈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오늘 제 친구들 오는데 방에 좀 계세요. 연희가 차갑게 말합니다. 그래. 알았어. 그리고 어머니 빨래는 우리 것이랑 따로 하세요. 섞이면 곤란해요. 목구멍까지 뭔가 올라왔지만 꾹 참았어요. 한 집에 살면서 빨래도 따로 한다니. 어느 날은 감기 몸살로 알아누웠어요.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죠. 어머니, 아프신 건 알겠는데 저녁은 어떻게 하죠? 애들 학원 가야 하는데.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나는 이 집에서 그저 일하는 사람이구나. 민수도 다르지 않았어요. 엄마, 집 청소 좀 깔끔히 해요.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연희가 그러던데. 미안. 요즘 허리가 아파서. 허리? 병원은 갔어요? 응, 다음 주에 가려고. 그게 끝이었어요. 더 이상 묻지도 않고 TV만 봤죠. 가장 서러웠던 건 명절 때였어요. 온 가족이 모였는데 저만 부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탕 끓이고. 어머니는 왜 안 오세요? 작은 손녀 민지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하셔야 해. 우리가 먹을 음식 준비하느라 바쁘시거든. 연희가 대답했어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죠.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혼자 부엌에서 남은 음식을 먹었어요. 차가운 전과 식은 밥. 그게 제 명절 음식이었습니다. 이게 맞나? 내가 이렇게 살려고 평생을 고생했나?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엄마, 민호 소식 들었어? 작은 아들 민호. 5년 전 제가 결혼을 반대했다고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끊겼죠. 못 들었어. 왜? 아니, 그냥 요즘 어떻게 사나 궁금해서.
민수의 표정이 묘했어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말하지 않는 눈빛이었죠. 민우를 생각하면 늘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너무 심하게 반대했나 싶기도 하고. 하지만 그때는 정말 그 여자가 민우에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우야, 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매일 밤 기도하듯 중얼거렸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어요. 허리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결국 병원에 가야 했어요. 할머니, 디스크가 심하게 나갔네요. 수술해야 합니다. 수술이요? 네, 당장 하지 않으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집에 돌아와서 민수에게 말했죠. 수술을 해야 한대. 수술?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300만 원 정도. 아, 그렇게 많이요? 엄마 보험은? 제 건강보다 돈 걱정이 먼저인 아들을 보며 씁쓸했어요. 수술 당일, 저는 혼자 병원에 갔어요. 보호자분은 어디 계세요? 간호사가 물었어요. 일 때문에 못 왔어요. 괜찮아요.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생각했어요. 74년을 살면서 가장 무서운 순간을 왜 혼자 견뎌야 하는 걸까?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도 혼자였어요. 하얀 천장, 낯선 병실, 그리고 텅 빈 보호자 의자. 옆 침대 할머니는 달랐어요. 엄마 깨어나셨어요? 아프지 않으세요? 어머니, 물 드실래요? 할머니, 제가 등 좀 긁어드릴게요. 온 가족이 둘러싸고 있었죠. 저는 목이 타들어가도 물 한 모금 달라고 할 사람이 없었어요. 간호사를 불러야 했죠. 3일 후 퇴원하는 날도 혼자였어요.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했을 때 연희가 현관에서 저를 맞았어요. 어머니, 수술은 잘 되셨어요? 응, 그런대로. 다행이네요. 그런데 어머니, 내일부터 집안일 가능하실까요? 제가 내일 동창회가 있어서. 그 순간 무언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제 마지막 인내심이었을 거예요. 일주일 후 저는 아직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날 밤 화장실에 가려다가 거실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민수와 연희가 와인을 마시며 대화하고 있었어요. 여보, 어머니 때문에 너무 불편해. 그러게, 우리끼리 여행도 못 가고 아이들도 할머니 눈치 보느라 힘들어해. 솔직히 요양원 보내면 어떨까? 요양원? 응, 요즘 좋은 곳 많다던데. 어머니도 또래들이랑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글쎄, 돈이 문제지. 그것도 그런데 이 집 어머니 명의잖아. 집 팔면 요양원 비용 충분하지 않을까?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을 잡지 않았다면 주저앉았을 거예요. 요양원? 집을 팔고? 30년간 새벽부터 밤까지 분식집에서 일해서 번 돈으로 산 이 집을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짐이 되었으니 요양원으로?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그래, 너희가 나를 버리기 전에 내가 먼저 떠나주마.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내가 30년 피땀으로 산 집이야. 그럼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다음날 아침 민수가 출근하면서 말했어요. 엄마, 우리 다음 주에 제주도 여행 가요. 그래? 다 같이? 아니요. 저희 가족끼리요. 엄마는 집 좀 봐주세요. 며칠이나? 3박 4일이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오히려 잘 됐다 싶었죠. 3박 4일이면 충분해. 그동안 이 집을 처분하고 떠나는 거야. 아들 가족이 제주도로 떠난 다음 날 저는 동네 부동산을 찾았어요. 이 집을 팔고 싶은데요. 아, 김정혜 사장님, 분식집 하시는. 집을 파신다고요? 네, 금매로요. 빨리 처리하고 싶어요. 부동산 사장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제 집이에요.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요즘 이 단지가 재개발 얘기가 있어서 매물이 빨리 나갈 거예요. 감정가보다 조금 낮춰서 내놨더니 이틀 만에 계약이 성사됐어요. 젊은 부부였는데 집을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했죠. 여기서 오래 사셨나봐요? 집이 참 깨끗하네요. 30년 됐어요. 그런데 왜 파시는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불쑥. 새로운 곳에서 새 삶을 살아보려고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친구 말순이에게 전화했어요. 말순아, 나 집 팔았어. 뭐? 정말? 잘했어. 그런데 어디로 갈 거야? 강릉으로 가려고. 바다가 보고 싶어. 좋지. 거기 내 사촌 동생이 살아. 소개해줄게. 이사 준비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30년을 산 집인데 제 물건은 작은 박스 몇 개가 전부더라고요. 옷 몇 벌, 앨범 몇 권, 그리고 남편과 찍은 오래된 사진 한 장. 이게 내 인생의 전부였구나. 드디어 아들 가족이 돌아오는 날. 저는 거실에 앉아 기다렸어요. 짐은 이미 다 정리했고 이사업체도 내일 오기로 했죠. 엄마, 왔어요. 민수가 캐리어를 끌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거실의 박스들을 보고 멈춰섰죠. 엄마, 이게 뭐예요? 이사 가려고 짐 쌌지. 이사? 어디로요? 연희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강릉. 내일 아침에 떠날 거야.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상해? 너희가 요양원 보내려고 한 건 나한테 상의했니?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게 다 들었어. 내가 짐이 됐다며? 그래서 요양원 보내고 싶다고? 민수가 더듬거렸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됐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집 팔았어. 뭐라고요? 연희가 소리를 질렀어요. 집을 팔았다고?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 집은 내가 30년간 분식집에서 떡볶이 팔아서 산 집이야. 내 이름으로 된 내 집이고. 근데 왜 너희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지?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너희가 알아서 해. 그동안 나한테 한 것처럼. 그때 손녀들이 울먹이며 저한테 왔어요. 할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그래. 할머니도 이제 할머니 인생을 살아야 해. 다음날 새벽, 저는 강릉으로 떠났어요. 말순이가 함께 가주겠다고 했지만 혼자 가고 싶었어요. 70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제 선택으로 떠나는 길이었으니까요. 강릉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바다로 갔어요.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를 보니 눈물이 났어요. 이제야 숨을 쉴 수 있겠구나. 작은 원룸을 구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2층 집이었죠. 짐을 풀고 있는데 누군가 노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옆집에 사는 김현도입니다. 새로 이사 오셨다고 해서 인사드리려고요. 문을 열자 단정한 차림의 할아버지가 서 있었어요. 하얀 머리가 은발처럼 빛나고 미소가 따뜻한 분이었죠. 아, 네. 김정희입니다. 혼자 오셨나봐요? 네. 저도 혼자 살아요. 5년 됐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악수를 하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어요. 그날 저녁 현도 씨가 작은 반찬통을 들고 다시 왔어요. 혼자 사니까 반찬하기 귀찮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만든 건데 괜찮으시면 드세요. 어머, 이렇게까지. 에이, 이웃 간에 당연한 거죠. 참, 내일 시장 가실 일 있으시면 같이 가요. 처음이시니까 안내해 드릴게요. 다음날 정말로 현도 씨가 찾아왔어요. 준비되셨어요? 가실까요? 강릉 중앙시장을 구경하며 걷는데 현도 씨가 이것저것 설명해 주셨어요. 여기 생선이 싱싱해요. 그리고 저기 할머니가 파는 나물은 직접 캔 거라 맛있고요. 서울에서 오셨다고요? 네, 분식집을 했었어요. 아, 요리 잘하시겠네요. 저는 체육교사였어요. 은퇴한 지 7년 됐지만 시장을 돌다가 생선 가게 앞에서 멈췄어요. 오늘 고등어가 좋네요. 사실까요? 제가 값을 깎으려고 하자 현도 씨가 웃으며 도와주셨어요. 아저씨, 이분 새로 이사 오신 분인데 좀 잘해주세요. 아이고, 현도 씨 여자친구세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아, 아니에요. 그냥 이웃이. 농담이에요. 잘 봐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현도 씨가 말했어요. 바다 구경 가실래요? 여기서 5분만 걸으면 멋진 곳이 있어요. 바닷가 벤치에 앉아 파도를 보고 있는데 현도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처음엔 외로웠어요. 아내를 먼저 보내고.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바다가 위로해주거든요. 저도 가족한테 버림받고 왔어요. 제가 그동안의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현도 씨는 조용히 들어주셨죠. 대단하세요. 그 나이에 새 출발을 하시다니. 대단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었어요. 아니에요. 선택하는 것도 용기예요. 사진 한 장 찍어드릴까요? 현도 씨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자, 웃으세요. 더 환하게. 찰칵. 와, 정말 멋있게 나왔네요. 할머니가 아니라 멋진 여자분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쿵했어요. 여자. 언제 마지막으로 들어본 말인지. 한편 서울에서는 민수 가족이 처가로 이사를 갔어요. 정말 어머니가 집을 팔아버리시다니. 연희 어머니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잘하지 그랬어. 늙으면 버림받는 거야. 민수는 처가의 눈치를 보며 한 달을 버텼지만 결국 쫓겨났어요. 미안하지만 우리도 좁아서 알아서 나가줘요. 결국 민수 가족은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를 가야 했죠. 그리고 저에게 계속 전화를 했어요. 엄마, 제발 집 한 돈이라도 좀 빌려주세요. 엄마, 우리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너희가 스스로 해결해.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 해. 강릉에서의 생활은 평화로웠어요. 현도 씨와 매일 아침 산책을 했고 함께 시장을 보고 가끔은 근처 카페에서 커피도 마셨어요. 어느 날 현도 씨가 미술 동호회에 가입하자고 했어요. 정혜 씨도 그림 그려보실래요? 재밌어요. 저는 그림을 그려본 적이 처음이면 어때요? 우리 나이에 처음이 또 있나요? 그렇게 시작한 그림 그리기. 서툴지만 즐거웠어요. 정혜 씨는 색감이 좋으시네요. 현도 씨의 칭찬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어느 날 저녁 현도 씨가 집으로 초대했어요. 제가 요리한 건데 같이 드실래요? 테이블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저녁이 있었어요. 와, 이걸 다 준비하셨어요? 특별한 날이거든요. 특별한 날이요? 정혜 씨를 만난 지 100일이 됐어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현도 씨, 정혜 씨, 제가 너무 늦었나요? 이 나이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우습나요? 아니에요. 그럼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남은 날들을. 눈물이 났어요. 살이 되어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한 여자로 봐주고 함께하고 싶다고 말해주다니. 저도 현도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현도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죠. 고마워요, 정희 씨.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70살에 첫 연애를 시작했다. 가슴이 뛰고 얼굴이 빨개지고 소녀처럼 설렌다. 나는 아직 살아있는 여자였구나. 현도 씨와의 데이트는 소박했지만 행복했어요. 아침마다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고 점심은 번갈아가며 집에서 해먹고 저녁에는 노을을 보며 커피를 마셨죠. 정희 씨, 젊었을 때 뭘 하고 싶었어요? 글쎄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늘 먹고 사는 게 급했으니까. 지금이라도 해보면 어때요? 이 나이에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는 거죠. 그 말에 용기를 얻어 저는 요리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분식집에서 30년을 일했지만 제대로 된 요리를 배운 적은 없었거든요. 와, 정혜 씨 솜씨가 대단하시네요. 선생님의 칭찬에 뿌듯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엄마, 저 민우예요. 작은 아들 민우였어요. 5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죠. 민우야? 정말 너니? 네, 엄마. 형한테 들었어요. 강릉에 계시다고. 그래, 잘 지내니? 네. 엄마, 한번 뵐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일주일 후 민우가 강릉으로 왔어요. 5년 만에 본 민우는 많이 성숙해져 있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그때 제가 너무 어렸어요. 아니야, 엄마도 너무했어. 민우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사실 저 이혼했어요. 뭐?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그 여자는 저랑 안 맞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사랑이 전부인 줄 알았죠. 민우야, 그동안 연락도 못 드리고 정말 죄송해요. 민우를 안아주었어요. 5년 만에 포옹이었죠. 엄마, 형이 한 짓도 들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다 지나간 일이야. 엄마, 저라도 옆에서 모시고 싶어요. 아니야. 엄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그때 마침 현도 씨가 왔어요. 아, 이분이 제 남자친구예요. 민호가 놀란 눈으로 우리를 봤어요. 어머니가 연애를? 그래, 70살에 처음으로 연애하고 있어. 현도 씨가 민호에게 정중히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김현도입니다. 어머니를 정말 아끼고 있습니다. 민호가 잠시 당황하다가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가 행복하시다니 다행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날 저녁 우리 셋이 함께 식사했어요. 민호는 서울로 돌아가면서 말했어요. 엄마,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형한테도 제가 말해볼게요. 이제 엄마를 괴롭히지 말라고. 강릉에 온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매일 아침 현도 씨와 함께 운동하고, 오전에는 요리 수업, 오후에는 그림 그리기. 정혜 씨, 이번에 우리 전시회예요. 정혜 씨 작품도 출품하세요. 제가요? 아직 부족한데. 부족하면 어때요? 용기가 중요한 거죠. 제 첫 그림 전시회. 서툴지만 정성껏 그린 강릉 바다를 출품했어요. 놀랍게도 한 관람객이 제 그림을 사고 싶다고 했어요. 이 그림에서 자유로움이 느껴져요. 화가님이 정말 행복하신가 봐요. 네, 정말 행복해요. 진심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찾아왔어요. 많이 초췌해 보였죠. 엄마, 왔니?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못된 자식이었어요. 알면 됐어. 엄마, 다시 함께 살 수는 없을까요? 저희가 정말 잘할게요. 현도 씨가 제 옆에 와서 섰어요. 아들인가 봐요? 네, 큰아들이에요. 민수가 현도 씨를 보며 당황했어요. 이분은 내 남자친구야. 우리 내년에 결혼할 거야. 결혼이요? 그래, 법적인 결혼 말고 우리끼리 하는 작은 결혼식. 이 나이에 무슨 법적 결혼이겠니? 민수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민수야, 엄마는 이제 너를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엄마, 너도 이제 독립해서 살아야 해.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거야. 엄마도 74년 만에 진짜 나로 살기 시작했으니까. 현도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드님,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이 나이에 새 출발을 하시는 용기가.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엄마. 엄마가 행복하시다니 다행이에요. 그래, 너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 연희하고 잘 지내고 아이들도 잘 키우고. 네. 엄마, 가끔 연락드려도 될까요? 그럼. 가끔은 괜찮아. 민수가 떠난 후 현도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힘드셨죠? 아니에요. 오히려 속이 시원해요. 그해 가을,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바닷가에서 친구 몇 명만 초대해서 조촐하게. 말순이가 축사를 했어요. 우리 정희가 드디어 꽃을 피웠네요. 70살의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세요. 민호도 와서 축하해 주었어요. 엄마, 정말 축하해요. 이제야 엄마답게 사시는 것 같아서 기뻐요. 하얀 드레스 대신 제가 좋아하는 하늘색 한복을 입었어요. 현도 씨는 깔끔한 정장을 입었죠. 정혜 씨, 이제부터 매일 아침 여보라고 불러도 되죠? 호호, 그럼요. 바다를 배경으로 우리는 서로에게 약속했어요. 남은 날들을 서로 아끼고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파티가 한창일 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연희였어요. 어머니, 축하드려요. 어머, 연희야?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민호 시동생한테 들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제가 너무 못됐어요.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어머니, 언젠가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아이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그래, 언젠가는. 전화를 끊고 바다를 봤어요.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처럼 제 인생도 이제 새롭게 펼쳐질 거예요. 현도 씨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어요. 무슨 생각해요? 그냥 참 멀리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후회는 없어요? 전혀요. 오히려 더 일찍 떠났어야 했어요. 우리는 나란히 앉아 노을을 봤어요.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죠. 정혜 씨. 네? 사랑해요.
70년 만에 처음 듣는 사랑 고백.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도 사랑해요. 이제 저는 작은 요리 교실을 운영해요. 정희의 집밥 교실. 동네 할머니들에게 요리를 가르치며 수다도 떨고 함께 밥도 먹어요. 정희 선생님은 정말 요리를 잘하세요. 30년 분식집 경력이 어디 가겠어요. 다들 웃으며 수업을 즐겨요. 현도 씨는 옆에서 사진을 찍어주고 가끔은 보조 강사도 해줘요. 우리 남편이 해주는 샐러드도 일품이에요. 어머, 남편이라니. 신혼이세요? 네, 1년 됐어요. 호호. 저녁이면 우리는 여전히 바닷가를 산책해요. 때로는 민호가 찾아와 함께 저녁을 먹고 가끔은 민수 가족도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김정희가 아니에요. 희생만 하던, 눈치만 보던, 그저 누군가의 엄마이기만 했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의 저는 당당한 김정희. 요리 선생님이자 화가이자 현도 씨의 아내이자 무엇보다 나 자신인 김정희입니다. 어느 날 제자 한 분이 물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늦은 나이에 새 출발을 하실 용기를 내셨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용기가 아니에요. 더 이상 잃을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잃을 게 없을 때가 가장 자유로운 때더라고요. 와, 멋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내가 행복한가예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도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당신도요. 저녁 뭐 먹을까요? 오늘은 당신이 해주는 파스타가 먹고 싶어요. 좋아요. 특별히 새우도 넣어줄게요. 이런 소소한 일상이 너무 좋아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닌 나를 위한 일상.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관계. 이게 제가 평생 꿈꿔왔던 삶이었나 봐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지금도 가족을 위해 자신을 잃어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이에요. 생은 남을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이기적이어도 괜찮아요. 아니, 이기적이어야 해요. 왜냐하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거든요. 저는 70살에 깨달았어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내가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다는 거예요. 50살이든 60살이든 70살이든 80살이든 살아있는 한 우리에겐 기회가 있어요. 제가 그랬듯이요. 지금 제 옆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제게는 꿈이 있고 매일이 설렙니다. 74년 만에 찾은 진짜 제 인생. 참 늦었지만 그래도 찾아서 다행이에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주인공이니까요. 저처럼 집을 팔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고 싶었던 것 하나, 가고 싶었던 곳 하나, 먹고 싶었던 것 하나, 그렇게 조금씩 자신을 찾아가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당신도 진짜 당신의 모습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현도 씨가 커피를 리필해주며 말해요. 또 울컥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감사해서요. 뭐가요? 이 모든 게요. 이 순간이요. 바다는 여전히 출렁이고 있어요. 파도가 밀려왔다가 물러가듯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힘든 시간이 있으면 좋은 시간도 오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견디면 반드시 봄은 오니까요. 제 봄은 70살에 왔어요. 여러분의 봄은 언제 올까요? 아마 여러분이 용기를 내는 그 순간이 아닐까요? 오늘도 저희는 손을 잡고 걸어요. 주름진 손이지만 따뜻해요. 느린 걸음이지만 함께라서 좋아요. 여보, 내일은 뭐 할까요? 글쎄요. 내일은 내일 정하면 되죠. 그것도 좋네요. 이제 저는 압니다.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와 함께 걸을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내 이름으로 살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는 것을.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부디 여러분도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인생을 사시길 바라요. 김정희였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도 씨가 꼭 이 말을 전하래요. 사랑의 나이는 없답니다. 여러분도 사랑하세요. 자신을 그리고 인생을. 여러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시거나 용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이야기 나눠요. 우리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힘을 얻어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다른 분들께도 용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만나요. 모두 행복하세요. 진짜 자신의 이름으로 사는 행복을 느끼시길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 3년 후.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정희입니다. 3년 전 제 이야기를 올렸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었다고 연락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지금 저는 73살, 현도 씨는 75살이 되었어요. 여보, 카메라 켰어요? 네, 켰어요. 이렇게 하는 거 맞나? 현도 씨도 이제는 유튜브에 익숙해졌답니다. 작년 봄,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운영하는 정희의 집밥 교실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거예요. 한 방송국에서 취재를 왔는데 70대에 시작한 새로운 도전이라는 주제였죠. 선생님, 어떻게 이 나이에 이런 용기를 내셨어요? 용기가 아니라 절박함이었어요. 살아남으려면 뭐든 해야 했거든요. 방송이 나간 후 전국에서 수강 문의가 쏟아졌어요. 이제는 온라인 수업도 하고 있답니다. 할머니들의 요리 멘토라는 별명도 생겼어요. 민호가 농담처럼 말하더군요. 엄마, 유튜버에 이어서 이제 요리 선생님까지? 70대가 전성기네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70대가 제 전성기인 것 같아요. 민수네 가족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물론 예전처럼 함께 살지는 않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서 식사하는 정도죠. 엄마, 이번에 승진했어요. 그래? 잘했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독립하신 후로 저도 정신 차렸어요. 연희도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대요. 어머니,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아보려고요. 어머니 보고 배웠어요. 손녀들은 많이 컸어요. 할머니, 저희도 할머니처럼 멋진 할머니가 될 거예요. 그래, 하지만 너희는 젊을 때부터 너희 인생을 살아야 해. 할머니처럼 늦게 시작하면 안 돼. 민호는 재혼했어요.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더라고요. 엄마, 이번엔 진짜예요. 이 사람이랑은 평생 갈 것 같아요. 그래, 축하한다. 결혼식에서 현도 씨와 함께 주례를 섰어요. 신랑 신부님, 결혼은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그림도 계속 그리고 있어요. 작년에는 개인전도 열었답니다. 73세, 처음 그린 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요. 놀랍게도 그림이 모두 팔렸어요. 정혜 작가님 그림에는 자유로움이 묻어나요. 삶의 희로애락이 다 담겨 있어요. 한 젊은 여성분이 제 그림 앞에서 울더라고요. 저도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이 그림 보니까 시어머니도 한 인간이구나 싶어서요. 그분께 말했어요.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모두 각자의 인생이 있어요.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요. 현도 씨와의 사랑은 더 깊어졌어요. 작년에 현도 씨가 갑자기 쓰러졌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다행히 가벼운 뇌경색이어서 회복했지만 그때 깨달았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여보, 내가 먼저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왜 그런 슬픈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언젠가는 헤어져야 하잖아요. 그때까지 더 많이 사랑하면 되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그 후로 우리는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서로에게 말해요. 오늘도 함께여서 고마워요. 여전히 매일 바다를 봐요. 바다는 늘 그 자리에 있지만 매일 다른 모습이에요. 잔잔할 때도 있고 거친 때도 있죠.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여보,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걸을 수 있을까요? 걸을 수 있을 때까지요. 그 다음엔 휠체어 타고 와도 되고. 호호, 그것도 낭만적이네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집을 팔지 않았다면? 아들 말을 듣고 계속 그 집에 있었다면? 아마 지금쯤 요양원에 있거나 더 비참한 노년을 보내고 있겠죠. 올해는 책도 냈어요. 70살, 나를 찾아 떠난 여행이라는 제목으로요. 출판사에서는 처음에 걱정했대요.
할머니 이야기를 누가 읽을까요? 하지만 예상외로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특히 40-50대 여성분들이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시어머니께 이 책을 선물했어요. 관계가 좋아졌어요. 엄마한테 미안해졌어요. 이런 후기들을 볼 때마다 뿌듯해요. 북콘서트도 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섰는데 객석이 꽉 찼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평범한 할머니예요. 특별한 재능도 없고 돈도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있었어요.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절박함이요. 많은 분들이 울면서 들으셨어요. 사실 작년에 큰 병을 발견했어요. 초기 암이었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나이를 고려하면 수술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고. 잠시 고민했어요. 이 나이에 힘든 치료를 받아야 하나? 하지만 현도 씨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아직 할 일이 많잖아요. 세계 여행도 가야 하고 증손주도 봐야 하고. 그 말에 힘을 얻어 수술을 받았어요. 다행히 성공적이었고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았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나이가 많다고 포기할 이유는 없다는 것을. 살고 싶은 이유가 있다면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을. 회복 후 우리는 버킷리스트를 만들었어요. 1. 유럽 여행 가기. 2. 열기구 타기. 3. 스카이다이빙 하기. 이건 현도 씨가 반대했지만요. 히읗. 4. 손자 손녀들과 캠핑 가기. 5.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 작년에 유럽 여행을 다녀왔어요. 파리에서 에펠탑을 보고 로마에서 트레비 분수에 동전을 던지고 스위스에서 알프스를 봤어요. 여보, 우리 신혼여행 온 것 같아요. 맞아요. 50년 늦은 신혼여행이네요. 사진을 찍으며 생각했어요. 이 나이에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가끔 젊은 며느리들이 찾아와요.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를 한 인간으로 봐주세요. 시어머니도 한때는 며느리였고 며느리도 언젠가는 시어머니가 될 거예요. 서로의 자리에서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하지만 너무 간섭하세요. 그럼 정중하게 선을 그으세요. 어머니, 저희도 저희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라고. 대신 어머니도 어머니 인생을 사실 수 있게 도와드리세요. 시어머니들에게도 말해요. 며느리는 경쟁자가 아니에요. 아들을 빼앗아간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아들이 선택한 인생의 동반자예요. 존중해주세요. 그럼 존중받을 거예요. 요즘 저는 지역 노인대학에서 강의도 해요. 인생 2막, 나로 살기라는 주제로요. 여러분, 우리 나이가 몇입니까? 60? 70? 80? 그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한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어요. 저는 75살인데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할아버지, 75살이면 아직 25년은 더 사실 수 있어요. 25년이면 갓난아이가 대학 졸업할 시간이에요.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 할아버지는 지금 기타를 배우고 계세요. 평생 배우고 싶었는데 미뤄왔대요. 이제라도 시작해서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뿌듯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긴 이야기를 한 이유는 하나예요.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어서예요. 저는 70살에 집을 팔고 독립했어요. 70살에 첫 연애를 시작했어요. 71살에 그림을 시작했어요. 72살에 요리 선생님이 되었어요. 73살에 책을 냈어요. 앞으로도 계속 도전할 거예요. 죽는 날까지 김정희로 살 거예요. 현도 씨가 웃으며 말해요. 여보, 또 울어요? 아니에요. 그냥 행복해서요. 나도요.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파도치고 있어요. 3년 전과 똑같은 바다지만 보는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때는 도망쳐온 곳이었다면 지금은 새로운 시작을 한 곳이니까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에요. 오늘보다 젊은 날은 없으니까요. 얼마 전 뜻밖의 편지를 받았어요. 보낸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죠. 사랑하는 시어머니께. 연이었어요. 며느리 연이.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어머니가 떠나신 후
저도 시어머니가 되었어요. 큰아들이 결혼했거든요. 이제야 어머니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며느리가 저를 보는 눈빛 제가 어머니께 했던 것과 똑같더라고요. 그때 정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은 시어머니가 될 수 있는지. 어머니처럼 당당하고 멋진 여자로 살고 싶어요. 편지를 읽으며 많이 울었어요. 세월이 사람을 바꾸는구나 싶었죠. 답장을 썼어요. 연희야, 이미 다 용서했단다. 좋은 시어머니가 되는 방법은 간단해. 며느리를 한 인간으로 존중하는 거야. 그리고 너 자신도 잊지 마. 누구의 시어머니이기 전에 너는 연희라는 한 여자니까. 멀지만 응원할게. 건강하고 행복하렴. 최근에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시니어 마을을 만드는 거예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모여서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 수 있는 곳이요. 여보, 너무 큰 꿈 아니에요? 꿈은 크게 꾸는 거예요. 이룰 수 없어도 괜찮아요. 꾸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니까요. 민호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엄마, 제가 건축 쪽 아는 사람들 소개해 드릴게요. 민수도 거들었어요. 저도 행정 쪽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가족이 이렇게 화목할 수도 있구나 싶어요. 거리를 두니 오히려 가까워졌달까요? 제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나비 효과를 일으켰대요. 한 50대 여성분은 제 이야기를 듣고 30년 만에 대학에 입학했대요. 정희님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공부가 이렇게 즐거운 줄 처음 알았어요. 60대 남성분은 요리를 시작했대요. 아내가 세상 떠난 후 10년을 우울하게 살았는데 정혜님 이야기 듣고 요리 학원 등록했습니다. 이제는 손주들이 할아버지 요리가 최고래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제 선택이 옳았구나 싶어요. 한 사람의 용기가 또 다른 사람의 용기가 되는 거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말해요. 정희야, 오늘도 멋지게 살자. 오늘이 마지막 날처럼 하지만 내일도 있을 것처럼. 아침 식사는 현도 씨와 번갈아 준비해요. 오늘은 제 차례죠? 맞아요. 대신 제가 설거지 할게요. 소소한 일상이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오전엔 요리 수업, 오후엔 그림 그리기, 저녁엔 산책. 단순하지만 충만한 하루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힘들고 지치신가요? 가족 때문에, 나이 때문에, 상황 때문에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이에요. 당신이 주인공이에요. 당신이 각본을 쓸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50이든 60이든 70이든 80이든 시작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예요. 저는 70살에 첫걸음을 내딛었고 지금 73살에 전성기를 살고 있어요. 앞으로 80살, 90살, 100살까지도 계속 도전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살아있으니까요. 그리고 꿈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꿈꾸세요. 그리고 도전하세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서면 되니까요. 제가 그랬듯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당신은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저처럼 희생만 하며 사시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좋아하는 차 한 잔, 듣고 싶던 음악, 가고 싶던 곳. 그렇게 조금씩 자신을 찾아가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진짜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저처럼요. 기억하세요. 오늘이 당신 남은 인생의 첫날이에요. 당신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에요.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면 노을지는 바다. 당신의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자막. 아참, 깜빡할 뻔했네요. 현도 씨가 꼭 전해달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꼭 말해주세요. 사랑해라고, 고마워라고. 내일은 늦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쓴 책 수익금의 일부는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쉼터 건립에 기부하고 있어요. 작은 보답이에요. 저도 혼자였을 때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니까요. 여러분도 주변에 혼자 계신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세요. 그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겐 살아갈 힘이 될 수 있어요.
여보, 벚꽃이 예쁘네요. 당신이 더 예뻐요. 호호, 이 나이에 무슨.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내 눈엔 당신이 제일 예뻐요.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3년 전 집을 팔고 나왔을 때는 이런 행복을 상상도 못했어요. 그저 도망치고 싶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그때의 그 선택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도망친 게 아니라 나를 찾아 떠난 여행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아무리 힘들고 어두어두한 걸음만 내디디면 빛이 보일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봄은 반드시 올 거예요. 저처럼 70살에 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오긴 와요. 그때까지 희망을 놓지 마세요. 집에 갈까요? 네.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요? 당신이 해주는 거면 뭐든 좋아요. 그럼 된장찌개 어때요? 좋죠. 당신 된장찌개가 최고예요. 이런 평범한 대화가 이렇게 소중할 줄에 전엔 몰랐어요. 평범한 일상이 특별한 행복이라는 것을, 누군가와 함께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화면 멀어져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 손을 잡고 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디 모두가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색깔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요. 마이너스 강릉에서 김정의 드림 마이너스. 구독과 좋아요는 저 같은 할머니에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용기를 나누어요. 다음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